두 분이 마음 함께 외쳤던 종목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가온칩스 들어가 있습니다. 꼬리주에는 HPSP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들어가 있네요. 자, 한 종목 한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바라고 외쳐주셨는데 두 분이 일심동체되어갖고 외쳐주셨는데 오늘 대장주에는 허반서 파트너가 들고 오셨어요. 이제 삼바는 삼바가 아니라 네. 따라라라라라라 아. 이런 춤을 춰야 될 자리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60일선에서 갖고 계셨던 분들은 아마 오늘 또 춤을 추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박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5공장이 가동이 되면 매출로 연결이 될 것이고 미국의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우시바이오의 이제 주던 물량이 전 세계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60일선 조정 시에 매수가 가능합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불어서 금리 인하의 꽃, 제약바이오 섹터에 최대 수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라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산업의 심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60일선에서 매수 의견을 강력하게 드렸고 오늘 강한 상승 흐름들, 직전 고점을 다시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엔 이제 에피스 홀딩스와의 분할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강하게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추세 저점에서는 여러분들 잘 지켜보시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아직까지도 덜 오른 반도체, 덜 오른 제약바이오, 덜 오른 우주항공들이 시장 곳곳에 있기 때문에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수익률 극대화를 위한 도전, 오늘도 종목들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진주 일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역시나 우리 박지훈 파트너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한마디 정도 추가로 덧붙인다면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네, 삼성 에피스홀딩스도 또 우리가 함께 보자. 계속 바이오 집중되고 있는 어. 만큼 여러 종목들 많으니까요. 맛있는 종목들 있을 때마다 제가 골라 담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대장주 가온칩스 들고 오셨는데 오늘 시원한 슈팅이 좀 나왔고 거래량도 실현 모습이 좀 나왔어요. 자, 대장주의 모습 이어질까요? 제가 1월 5일 날짜에 한미반도체 뒤를 이을 제2의 한미반도체다라고 말씀드렸던 인사이트 Q에서 강조드렸던 종목입니다. 네. 제가 한미반도체가 장비의 핵심이라면 가온칩스는 설계의 길목이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지금 추격할 2등주로 가온칩스를 강조했던 만큼 좀 연이어서 흐름 이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미반도체도 결국에는 오늘 역사적 신고가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렸습니다. 장비에서 설계, 그 다음은 어디일까요? 기판과 PCB 그리고 테스트 라인이겠죠. 그동안 설명해왔던 흐름들 그대로 잘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요. 기판과 그리고 AI, HBM 그리고 AI 서버 확산에서 이제는 맞춤형 칩 설계 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파운드리 혼자서는 안 되고 설계에서 고객사 그리고 또 제조까지 연결하게 되는 허브가 필요해지는 구조인데요. 이 가온칩스는 이 가운데서 설계 플랫폼 그리고 파운드리와 고객사를 잇는 중간 허브 그리고 프로젝트가 쌓이면 쌓일수록 반복 수주가 누적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사이클이 이렇게 확장되는 국면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바빠지는 포지션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한미반도체가 기계의 기준점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가온칩스는 설계의 기준점이다라고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보통 숫자가 나오면 재료 소멸이라든지 기대감 하락으로 받아들이게 돼서 차익 매물이 나오는 포지션이 많이 관찰이 되는데 저희 나라 반도체가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도 무시하고 또 나오는 실적 발표 이후에도 강한 확신이 이어지고 있는 국면입니다. 찜찜한 상승이 아니라 이거는 확신의 상승이기 때문에 고점에서도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트 함께 보시게 되시면은요. 제가 1월 5일 날짜로 55,000원대 이하 부근에서 설명을 드렸고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 6만 원대는 빠르게 치고 나올 수 있는 흐름 그리고 2차 목표가는 67,000원대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단번에 올라와준 모습이고요. 이 구조가 여기서 끝이느냐가 아니라 추세를 이어서 기세주로 확산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설명하고 싶습니다. 밀리게 되더라도 6만 원대까지는 저희가 기회로 보시는 게 좋겠고요. 이 종목 8만 원대까지 목표가 상향해서 조금 더 구조적으로 오래 길게
길게 또 짧고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가온 칩스 집중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채팅방에서 어떤 분께서 지금은 미장이 최고다라고 했더니 예전 우리 청백전 할 때처럼 어떤 분이 아니야, 국장이 최고야라고 했는데 국장이 정말 뜨거운 건 사실인데 전반적으로 온기가 코스닥 지수 작은 종목들에게도 좀 퍼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이어서 꼬리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 파트너의 HPSP 추세를 좀 이어가나 싶었는데 정말 꼬리주 같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어제 강하게 좀 밀려내려온 이후에 오늘은 강보합으로 마감이 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자, 지금 구간 꼬리주로 들고 왔다는 건 여기에서 좀 하락이 멈출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제가 선정해 오는 꼬리주는 언제든지 포트에 담을 수 있다라는 시그널과 같은 네. 꼬리주를 지속적으로 선정해 오고 있는데요. 1월 6일 반도체 소부장 추격 매수 가능한 종목군 질문에 HPSP를 말씀을 드렸고 그때 당시에 공시가 아니라 뉴스 보도가 한창 나왔습니다. 최대 주주의 지분 블록딜 가능성 보도가 있었고 10% 할인율을 적용을 했을 때 35,350원의 지분을 블록딜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보도에 33,000원까지 장중 이제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뉴스는 이러한 조정에 따라서 주가에 반영되었다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차트 흐름 보시죠. 차트를 볼 때 늘 하락 트렌드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하락 트렌드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굳이 매수를 급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락 트렌드 이후에 꼭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다중바닥이 나오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그럼 다중바닥이 완성이 되었고 그 다음 차례에서부터는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상승의 트렌드가 만들어지는가를 보았을 때 이렇게 상승의 추세선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 상승 추세선을 하나 올립니다. 하나 올릴 때 제가 어디까지 올리냐면 이런 구간까지 올리죠. 여기서 저항이 나오고요. 여기서도 저항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저항이 나왔는데 이 자리에서 이틀 동안 지지가 나오고 있고 내일도 현재 제가 이중 동그라미를 친 이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게 된다면 매물대 34,000원에서부터 35,500원 사이에 있는 매물대의 매물을 소화하면서 지지를 시킨다.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는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의견을 함께 드리고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이야기, 블록딜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기금과 금융투자 기관 중심의 매수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때 아직까지 매수하기 좋은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 제조사로서 미세공정 GAA, HBM 쪽에서는 필수 장비로 자리매김을 했고요. 제조업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영업이익률이 50%까지 육박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ASML을 이야기를 할 때 슈퍼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고압 어닐링 장비 제조사에서는 미세화 공정의 필수 장비 HPSP가 결국엔 슈퍼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도 매수가 가능하고 1차 목표가로는요. 41,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앞으로 한번 기대를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채팅창에는 또 허반석 파트너의 삼행시가 들어와 있습니다. 뭐 다 하긴 그렇지만 허황된 꿈이 아닌 실질적인 수익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죠. 실질적인 수혜하면 허반석 파트너뿐만 아니라 우리 박지훈 파트너도 있죠. 한결같은 믿음으로 사랑을 외치고 있는 한미반도체를 꼬리주로 들고 오셨는데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추세가 무너진 건 아니지만 왠지 모르게 더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보실까요? 맞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12만 원대부터 말씀을 드려오면서 네. 신고점을 도전할 수 있는 흐름 오늘 신고점 돌파를 했죠. 전고점 돌파를 했기 때문에 20만 원대까지 또 추격 매수가 단기적으로도 가능하다. 그래서 쭉쭉쭉쭉 잘 올라가고 있고 이 종목이 내리는데 어떡하느냐라고 하시는 분들께는요. 우리가 16만 원대까지 밀리는 흐름이 와도 우리가 충분한 수익권입니다. 또한 이 종목을 넘어서 제가 제2의 한미반도체 가온칩스까지 미리미리 구조적으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기 때문에 이 종목이 쉬어갈 동안에 집중하셔야 될 종목들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고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저는 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말 동안 12만 원 구간부터 추격 매수 가능한 매력적인 자리 18만 원부터 20만 원대까지 또 짚어드렸고 오늘은 20만 원을 넘어가는 흐름이 또 나와주었습니다. 끝까지 강하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흐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더 중요한 거는 주도주는 오를 때보다 쉴 때 더 많은 걸 말해줍니다. 이 종목이 반도체 지금 대한민국의 국내 시장의 중심부를 지금 잡고 있는 만큼 이 종목이 역사적 신고가를 찍게 되었을 때 시장은 이 종목이 틀렸나가 아니라 이 다음 기세가 어디로 번지느냐에 집중하게 됩니다. 오늘의 흐름에서는 주도주, 대장주에서 설명드렸던 대로 가온칩스로 옮겨갔지만 기준점 자체는 삼전닉스, 한미반도체 유지되는 흐름이었습니다. AI 메모리와 HBM 확장 국면에서 한미반도체는 여전히 구조적인 병목을 푸는 핵심 장비 기업이고 이 사이클이 진짜냐 가짜냐를 판단하는 잣대 또한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사라진 상황입니다. 즉 한미반도체의 오늘 흐름으로 반도체 확장의 신호를 느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부터는 한미반도체만 바라보고 놓게 되면 흐름이 지지부진해질 수는 있어도 이 자금이 설계 그리고 플랫폼 그리고 또 PCB 고다층 기판 후공정 패키징 이런 라인까지 확산이 될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다음 단계에 더 집중을 해보자라는 의견입니다. 그 중간에는 제가 매번 말씀드렸었던 뭐 이수페타시스, 심텍, 해성 DS, 하나 마이크론 등등 지금 사도 적절한 구간에 있는 매력적인 종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딱 사기가 딱 좋은 구간까지 내려온 종목들도 우리가 집중해서 보자.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장주엔 꼬리주의 흐름들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인사이트 Q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핫 이슈가 내일 시장에서도 수급 돈이 몰릴 수 있을까 확인해보는 시간이 되겠죠.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입을 열었습니다. 국방비 2천조 원 쓸 것.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방산주 들썩들썩할 텐데요. 랠리가 재개될 수 있을까 물어봤습니다. 자, 두 분의 답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지금 상황에서는 예스가 나올 수밖에 없죠. 투 예스가 나왔고요. 자, 그렇다면 집중할 수 있는 종목 바로 확인해 보죠. 허반석 파트너는 하나오션을, 박지훈 파트너는 풍산을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허반석 파트너 하나오션 딱 보면서 왜 조선주를 들고 왔지? 하나오션이 방위 산업도 하고 있다는 걸 순간적으로 너무 조선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일타 여러 가지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큰 모멘텀이 될 것 같다. 최근 뭐 조선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확실하게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겠어요?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시장의 순환매 섹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우주항공이 선두에 있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포트에 담는 종목들을 보시면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이오, 어제는 제가 바이오를 세 종목 다 말씀을 드렸고 그렇죠. 그 다음 차례로는 조선과 방산까지도 이어지는 순환매 구조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원전 쪽으로도 순환매가 이어질 수 있다. 지금은 바이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다음 주이기 때문에 바이오와 조선과 방산 이 사이 언저리까지 수급이 이제 이동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대장 쪽은 우주항공과 반도체 이 투탑이 굳건히 지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방산은 뭐 K2 자주포나 아니면 탱크 그리고 뭐 천궁 이런 미사일 체계 쪽 지상 방산 쪽이 1차 랠리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다면 지금부터는 해양 조선 방산 쪽에서의 2차 방산 랠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오션 단순한 조선소가 아니라 트럼프가 마스가 프로젝트에서 협력자로 탁 꼽은 기업이 바로 하나오션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오션은 국내 최초로 미 해군 함정의 MRO 유지 보수 정비 사업을 수주한 기업이고요. 연간 20조 원 규모에 달하는 거대한 시장의 문을 먼저 열고 들어간 기업이 한화오션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회성 수주가 아니라 장기적 캐시카우로 자리매김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서 캐나다의 이달 정부와 고위 관계자들과 하나오션과 대표들이 캐나다에 일제히 집결해서 추가 수주에 열을 올리려고 한다라는 모습입니다. 하나그룹의 육해공 시너지도 이제 무시 못할 텐데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엔진, 항법, 하나시스템은 전투체계. 결국엔 이런 것들이 다 결합되어서 하나오션의 방산, 조선 방산 쪽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쉽게도 오늘 장 종료 후에 중대재해 공시가 하나 나왔는데요. 제 목소리가 어디까지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김승현 회장께서는 자기의 직원들을 굉장히 아끼고 잘 살핀다라고 일화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러한 안타까움, 누군가의 사랑하는 가족이었을 텐데 이런 안타까움에 있어서도 통 큰 뭔가 결단이 중대재해에 있어서 우리 직원은 내가 지킨다 하는 모습들이 하나의 선례로 또 나타난다면 주가와 이미지와 시너지 모두 다 좋지 않을까 아무쪼록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또 너무나 뜻깊은 이야기를 좀 해주셨네요. 이번 일도 모쪼록 다들 좀 긍정적인 이미지로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어서 박지훈 파트너의 종목은 풍산. 그런데 오늘 뭐 방위산업 관련해서 방산주가 좀 움직인 거에 비해서는 조금 약했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만 이제 조금 시기를 바꿔간다. 이거 풍산 종목 딱 보면서 저는 왜일까요? 허반석 파트너가 생각이 났어요. 네, 제가 오랜만에 고위험 종목이 아니라 좀 안정된 네.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선물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게 인프라랑도 관련이 있고 방산 쪽이랑도 관련이 있다 보니까 너무나도 지금부터 좋은 종목이 될 것 같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선물 같은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방산은요 구조적 재개로 이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도 트럼프 변수는 지수 방향을 바꾸기보다는 시장의 자금, 섹터의 이동을 만들었습니다. 시장 전체가 흔들려도 이 돈이 갈 곳을 찾아갔다라는 건데요. 방산은 정책에서 예산, 예산에서 수주, 수주에서 실적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특히 자금은 지금은 섹터 순환매가 다시 조방원 쪽으로 시동이 좀 걸리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트럼프 변수가 시장에 지금 명분을 붙여준 만큼 방산을 다시 집중해봐도 좋다라는 의견입니다. 저는 이 종목을 스마토크에서도 설명을 좀 드렸었고 매일같이 노래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풍산을 단순하게 방산주로만 보게 되면 반밖에 못 본다라는 생각입니다. 전쟁 그리고 또 전력, 인프라가 동시에 움직일 때 가장 먼저 소모되는 실물 기업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고요. 전쟁에서 또 중요한 건 또 무기보다 탄약과 소재입니다. 이 트럼프 2기 국방비 증액은요. 무기 개발과 함께 탄약 재고 확충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 구조고 풍산은 탄약용 등 활동 소재의 핵심 공급사입니다. 단순하게 금속 회사가 아니라 전력 인프라 확장에 직접 연동되는 원자재 기업이기도 한데요. 특히나 구리에 대한 이슈를 최근에 지금 자주 다루고 있습니다. 구리가 쓰이는 방식 자체도 바뀌고 있는 국면입니다. AI, 전력망, 그리고 인프라 이렇게 계속 쌓여야 되는 산업의 중간재 역할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조용하게 또 단단하게 갈 수 있는 구조다라는 걸 설명하고 싶고요. 이 종목과 더불어서 하나시스템, 세트랙아이 집중해서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 보시게 되시면 딱 보아도 10만 원대를 안정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라는 흐름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은 11만 원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자, 이전에 뚫지 못했던 가격들이 이제 전고점을 돌파해주게 되면서 새로운 17만 원대의 고점을 만든 이후 중요했던 구간 10만 원을 지지하면서 다시 한번 종가가 올라와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지금 가격부터는요. 1차 저항은 13만 원대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13만 원대까지는 안정적으로 저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 그리고 13만 원을 넘어서서는 15만 원대까지도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승의 초입에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 답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전력기기 3사 실적 기대감이 확실하게 업되었죠. 자, 그렇다면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이 될까요? 효성중공업 대 HD현대일렉트릭 대 LS일렉트릭. 자, 세 종목 중에서 한 종목 두 분의 선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두 분의 선택은 그래도 이야기가 나오는 원대장, 이 대장을 빼놓을 수가 없다. HD현대일렉트릭을 꼽아 주셨네요. 자, 먼저 차트상 고위험 쪽에 들어가 있는 HD현대일렉트릭. 물론 상승 이후에 지금은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이 올랐다라고 보긴 뭐하지만 먼저 박지훈 파트너한테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대장 흐름 뺏기지 않겠죠? 지금 또 제일 기세 있는 그룹이 어디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일 기세 있는 그룹 네. HD
현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세를 본다라고 하면 최근 시장 흐름을 보면 또 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확인 후에 시장 시선이 가장 자연스럽게 반도체 병목 다음 인프라로 이동을 했습니다. AI와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전기화 확산의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전력이 더 필요하다. 저희가 계속 전력 인프라에 대해서 많은 이슈를 다루었던 만큼 동일하게 뭐 LS 일렉트릭이라든지 LS 지주사에 대해서도 다뤘었고 원자재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이제는 새롭게 또 현대 일렉트릭까지 보셔도 좋다라는 의견입니다. 전력기기는 경기 방어주가 아니라 AI 시대의 필수 인프라입니다. 그중에서도 HD 현대 일렉트릭을 가지고 왔는데요. 효성중공업과 LS 일렉트릭은 정말 많은 설명을 또 드렸었고 지금 모멘텀에 맞게 현대그룹 계열사의 현대 일렉트릭을 보도록 하자. 이 기업은 글로벌 수주 비중이 일단 우선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또 마진 구조 또한 가장 좋은 기업입니다. 인프라 투자에 직격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는 기세가 붙은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실적 기대감이 다시 붙기 시작한 신호다라고 정리를 해볼 거고요. 차트 보시게 되시면 지금 올랐어도 80만 원대의 흐름은 강하게 유지를 해주면서 종가가 지금 85만 원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종목 또한 최근 종목들이 워낙에 큰 종목들이 전고점을 넘어선 역사적 신고가 구간까지 연이어서 가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101만 원대 지금 고점 달려 있습니다. 이 구간까지는 무난하게 우리가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드리고 싶고요. 이 큰 종목들 따라서 올라오는 소부장 종목들, 전기, 전력, 인프라에 관련된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풍산 그리고 현대 일렉트릭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허반석 파트너도 역시나 동일한 종목인데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좋은 건지 다른 종목들이 좋지 않다 이런 의미는 또 아니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세 네. 종목 모두 다 훌륭합니다. 굉장히 훌륭하고요. 그런 세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을 꼽아야 되니까 그래서 비교를 해보자면 3사 중에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 HD 현대일렉트릭이다. 네. 그리고 북미 시장에서 가장 최선호 벤더이기도 하고 북미 시장에서 현지 생산 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주 잔고의 질이 가장 높은 기업이라서 이 가운데서 한 기업을 꼭 뽑는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LS 일렉트릭은 배전반 쪽에서의 강자고 중공업은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다. 중공업 부분의 리스크로 인해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의 빠른 반등 흐름도 있었지 않은가 이렇게 코멘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두 번째 이슈에 대한 답도 들어봤고요. 자, 세 번째 이슈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중국발 훈풍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관련해서 의료 AI 역시도 훈풍을 받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 그렇다면 연속성이 있는 모멘텀이 될까라는 부분, 자, 두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먼저 답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허반석 파트너는 아쉽게도 아직은 좀 아닌 것 같다. 노 의견 주셨고요. 박지훈 파트너는 물론 선별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스라고 답해 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관련해서 지켜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 허반석 파트너는 프로티나. 와, 이거 프로티나는 또 예전에 우리 박지훈 파트너가 수익을 많이 안겨준 종목이죠. 자, 그리고 박지훈 파트너는 루닛을 이야기를 좀 해 주셨네요. 일단 허반석 파트너, 네. 일단 노라고 얘기를 좀 해 주셨고 종목으로 봤을 때는 프로티나를 좀 지켜보자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확실한 한 방에 있는 기업들은 적자를 이겨내고 꿈으로써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네. 보여주는데요. 현재 의료 AI 섹터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은 결국엔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입니다. 최근 루닛을 비롯한 주요 기업들의 재무 흐름들이 우려가 된다. 재무 건전성이 안 좋다. 유상증자 가능성이 있다. 적자 지속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못 가는 발목이 잡히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국 쪽의 팔로가 보인다라는 것 한 방으로 이 모든 것들을 탈피하고 떨쳐내고 올라가기에는 3월 달 우리가 감사 보고서를 확인해야 된다는 가장 큰 다리가 남아있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우주, 항공, 반도체 그리고 나서 이제 제약바이오, 조선방산 그 다음까지 원전 이렇게까지 섹터가 나름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의료 AI까지 이거를 확장시키기에는 아직 자금의 순환매가 그쪽까지 나아가기는 어렵지 않은가라는 의견으로 의료 AI에 있어서는 조금 더 후순위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중에서 프로티나를 그래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앞서서 제가
주가의 상승을 그냥 머리끄댕이 잡고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강력한 한방 그런 것들이 프로티나에는 있다라는 거죠. AI가 엑스레이를 들여다볼 때 프로티나는 단백질 결합을 들여다보고 있고 의료 AI가 의사의 눈을 대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프로티나는 의사가 볼 수 없는 약물의 반응을 미리 예측하는 AI 엔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 최초로 단일 분자 단백질 상호작용 분석 SPPI 기술을 개발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 한방이 결국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끝으로 차트 보시죠. 상승의 모습들을 본다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맞아 떨어져 있습니다. 이 구간,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는 지지유 반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프로티나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곳에서는 굳이 매도를 서두르지 않아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지금 상황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최근에 살짝 쉬어간 구간이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 주셨네요. 박지훈 파트너의 종목 루닛. 근데 이거 주가의 위치상으로 본다면 두 분이 오늘은 야, 이 종목 네가 해, 이 종목은 내가 할게 하는 정도로 위치가 좀 다릅니다. 루닛은 좀 많이 쉬어 있는 구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점에 좀 주목하셨을까요? 루닛이 또 최근에 시끄러운 뉴스들이 또 있는 만큼 움직이는 범위가 굉장히 저에게는 인상 깊기도 하고 많은 분들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또 루닛을 들고 왔습니다. 저는 중국발 뉴스와 CES 이슈는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앞으로의 산업 확장의 트리거로도 볼 수 있겠다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제 종목들이 좀 기세가 가득한 종목들이다 보니까 고점에서 끊임없이 고점을 이어가거나 아니면 또 알맞은 구간에서 급락이 나오게 되거나 이런 흐름들이 나오지만 결론적으로는 목표가에 도달해주는 흐름들을 끊임없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뭐 재무 뉴스들이 있는데요. 이걸 저는 원인으로만 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저는 개인적으로 뉴스를 판단할 때 배임과 횡령 그리고 불성시 공시 그리고 또 임상 실패 이런 4가지 뉴스들 이외에는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좋은 뉴스들만 긍정적인 흐름으로 참고하는 편인데요. 왜냐하면 재무 뉴스나 대부분의 안 좋은 뉴스들은 대부분 의도적인 가격 흔들기에서 나오는 명분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기술에 대한 부정 뉴스도 아니었고요. 구조가 붕괴되었다라는 뉴스도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계약과 임상 흐름은 유지 중인 상태이고요. CES 이벤트 중에 이제 루닛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제 함께 한중 관련된 서밋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급락 이후에 재무 이슈가 부각이 되는 건 전형적인 성장주 사이클의 중간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이제 코앞에 두고 있는 CES 중국 이슈가 진짜 산업들과 연결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의료 AI 쪽의 선별 기준은 제가 이렇게 선정을 좀 해보았습니다. 실제 사용 데이터가 쌓이고 있느냐, 그리고 해외 진출, 파트너십이 실제로 체결이 되었는가, 그리고 기술에서 매출로 이어지는 구조가 보이는가, 그리고 재무 부담이 실적 성장 속도를 눌러버리지는 않는가, 이 4포인트를 주목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기준들에서 루닛은 여전히 의료 AI의 기준점입니다. 또한 의료 AI가 실사용화되는 기업이기도 하고 글로벌 빅파마와 병원가의 파이프라인이 실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있던 재무적인 뉴스들은 우리가 주가를 좀 흔들기 위한 명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트 함께 보시게 되시면 제가 흥미로웠던 점은 급락 구간과 이번의 급락 구간, 이전의 급락 구간, 이전의 급락 구간 모두 다 같은 가격대에서 발생을 하였고 이 부분 또한 거래량을 유발했습니다. 또한 이 가격에서 더 빠지는 게 아니라 동일한 재료, 동일한 재무 구조에 대한 이슈로 같은 가격권에서 급락 구간을 만들었고 현재는 39,800원대, 4만 원대 언저리에서 하락을 멈춰준 상태입니다. 지금 이동평균선의 이격도를 보시게 되시면은요, 이격도가 점점 더 좁혀가고 있는 흐름. 거기다가 차트를 조금 더 당겨 보시게 되시면 이 종목이 그렇게 위험한 구간까지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받치고 있던 가격대 그리고 받아야 될 가격대에서 충분히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보자라고 했던 가격권이 그렇게 높은 가격대가 아니라 5만 원대까지 우리가 눈여겨보자라고 말씀드린 만큼 여전히 45,000원에서 5만 원대 구간까지는 유효하다라는 관점이고요. 앞으로 상승하는 모멘텀 중에 어떤 뉴스가 붙어줄지 저희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